네, 안녕하세요. 상도직입니다. 요즘 경기 많이 어렵다고들 얘기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IMF 때보다 더 심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경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내수가 작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은 수출이 아닌 내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우리나라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게 6가지 항목이 있다고 할 수 있죠. 1번 핸드폰, 2번 반도체, 3번 철강, 4번 자동차, 5번 석유화학, 6번 조선. 이 6개로 우리나라는 사실 먹고 산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 6가지 우리 품목들이 요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가장 대표적인 거 핸드폰. 우리나라 뭐 삼성, 갤럭시 핸드폰 대단하죠. 세계 1위. 뭐 애플하고 뭐 1등, 2등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애플보다 그래도 1등 더 많이 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삼성 핸드폰을 한때는 엄청 많이 명품, 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많이 사갔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대포 그 핸드폰이 생기면은 그거 다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그 정도로 그랬었는데 작년에 삼성 핸드폰의 중국 점유율이 0%예요. 네, 뭐 하나도 뭐빵 퍼센트면 뭐 진짜 거의 안 팔렸다고 볼 수 있죠. 올해는 갤럭시 S10이 나오면서 1% 복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점유율 1%래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중국도 핸드폰이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가격은 자기네가 더 싼데 뭐 성능은 비슷한 것 같으면 당연히 굳이 외국 거 안 쓰고 국산 거 쓰겠다 이거죠. 그리고 중국은 자기 나라에 대한 그 자부심이 되게 세서 국산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이 힘든 거죠. 그 블룸버그의 한 기자가 삼성 핸드폰은 5년 안에 없어질 수도 있다고 그런 말을 한 2년 전인가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3년 남았죠. 제가 봤을 때 3년 뒤에 없어질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13년 동안 원래 그 세계 핸드폰 시장 1위가 노키아였어요. 노키아 핸드폰이 1세대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그걸 대응을 빨리 못해가지고 망해버렸죠. 마이크로소프트 사인가에 아마 팔렸을 거예요. 그리고 핀란드의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은 노키아에 다닌다고 할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진짜 삼성이죠. 근데 노키아가 그때 파산하면서 핀란드 경제가 한번 확 무너졌었죠. 그래서 우린 그 정도 스마트 산업이 좀 뭐 부침이 심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 기자가. 그래서 일단은 핸드폰 산업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힘들어요. 그래서 경기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품목, 철강을 얘기 드릴게요. 철강은 산업의 쌀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 국가가 어느 나라건 개발을 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자재가 철이다 보니까 산업의 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원래는 철강을 엄청 우리나라 거, 뭐 포스코든 현대제철이건 뭐 세아제강이건 막 수입을 엄청 많이 해갔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도 직접 제철소를 만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 생산을 하고 우리나라 거 수입을 안 하고 오히려 말도 안 되게 생산을 많이 하고 수출을 해버리면서 철강 가격을 많이 떨어뜨릴 정도로. 그래서 원래 포스코가 주가가 한 60얼마인가 한 70만원 하다가 15만원까지 한번 꼬꾸라진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은 중국에서 철강을 엄청 많이 이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생산해서 수출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철강 역시도 뭐 예전보다는 그래도 중국에서 조강을 좀 적게 해서 예전만큼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철강도 안 좋아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가 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품목, 석유화학. 석유화학이 우리나라 대표 그 수출 품목 중에 하나라는 게 의외죠.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원유를 수입을 해요. 원유를 수입을 해서 이제 정제를 해서 뭐 휘발유, 경유 이런 거 만들어내고 그 정제 기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원유로 또 석유화학 제품 같은 걸 또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중국에 그거 역시도 또 많이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또 발전할 때는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해가지고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막 주가 장난 아니게 막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수출 품목 그 당시에는 석유화학이 수출 품목 3인가 막 그랬었어요. 그 정도 되게 많이 수출이 됐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어느 날 자기네들도 이제 공장 만들기 시작하고 이제 수입 안 하고 또 수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석유화학도 역시나 좀 매력이고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다 중국 때문인 게 많긴 하네요. 그 다음에 조선 역시도 중국이 제일 커요. 말매의 눈물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핀란드에서, 아니지, 스웨덴이구나. 스웨덴에서, 그러니까 조선은 유럽 쪽이 원래 되게 세계 1등이었어요. 그러다가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일본이 기술력은 기술력대로 어느 정도 커지고, 그 당시에 유럽보다는 당연히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일본으로 세계 1등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우리나라는 또 기술은 기술대로 발전하면서 또 인건비가 일본보다 싸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를 다 많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막 20년치는 다 수주가 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엄청나게 세계 1위 막 수주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주가도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다음이 현대중공업이었나? 아니면 현대중공업이 포스코보다 높던가 막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 정도로 조선이 되게 호황이었어가지고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IMF도 모르고 지나갔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제도에는 개들도 뭐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소비 도시별로 돈 쓰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위가 당연히 서울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울산이었어요. 울산 이마트에서 전국 1위고요. 매출이 사람 한 명당 소비가 울산이 1위였어요. 왜냐면 울산도 중공업, 조선으로 해서 돈을 원체 많이 벌어서요. 근데 이거 역시도 이제 중국이 또 기술 발달되면서 인건비가 또 싸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해서 또 중국에서 수주를 많이 해가서 세계 1위를 빼앗겼죠. 최근에는 뭐 그래도 다시 찾아왔다, 뭐 놓쳤다 찾아왔다 하긴 하는데 여전히 조선도 매우 힘들어요. 뉴스에서 많이 보이시잖아요. 뭐 현대중공업 구조조정한다, 대우조선해양 뭐 구조조정한다, 성동해양 뭐 파산한다, 뭐 STX 뭐 파산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선도 역시 힘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자동차네요. 자동차 산업 역시 중국 때문에 힘듭니다. 자동차도 중국이 발전할 때 현대 기아차가 중국에 공장을 되게 많이 세웠어요. 근데 중국 애들이 이게 똑똑한 건지 양아치인 건지 우리나라 단독으로, 그러니까 해외 기업 단독으로 그렇게 공장을 세우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베이징 현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 나라랑 무조건 합작을 해서 만들어야 돼요. 독일 회사들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 회사들도 중국에 많이 공장을 세웠는데 다 자기네 현지랑 반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현대기아도 초반에는 가성비가 좋은 차로 잘 알려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주가도 뭐 당연히 엄청 올라갔었고요. 근데 지금은 점유율이 반에 반토막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또 중국도 기술이 또 발전했죠. 그리고 가성비 중국 차가 더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애국심, 뭐 가격도 더 싸고 성능 비슷하면은 왜 남의 차 안 하죠. 우리나라 차 사야죠. 중국이 그거에 대한 자부심, 애국심이 되게 세거든요, 또. 그래서 뭐 사드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드 때문에 보다는 가성비에서 밀려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역시도 힘들어요. 뭐 뉴스에서도 이 역시 많이 나오잖아요. 자동차 산업 많이 힘들다고. 그래서 지금 뭐 6가지 우리나라 수출 항목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우리나라가 지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되게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좋게 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예전에 가난할 때 막 그 다람쥐도 수출하고 뭐 무슨 오줌도 수출한 적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수출하기 힘들게 하다가
왜냐면은 인건비가 섬유 같은 경우는 인건비 싸움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인건비 되게 쌌을 때는 섬유로 돈 많이 벌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고 중국도 이제 발전해서 인건비가 비싸니까 지금 이제 뭐 베트남으로 넘어가고 베트남도 또 발전하면은 또 인건비 싼 어느 나라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뭐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거든요. 세계의 공장이 우리나라였다가 뭐 중국이었다가 뭐 베트남이었다 이렇게 계속 옮겨가는 건데 우리 그때 섬유가 안 될 때 우리나라 망한다, 뭐 죽는다 그랬어요. 그때도 잘 1차 중공업으로 잘 넘어갔고요. 1차 중공업도 힘들 때 2차 중공업으로 잘 넘어갔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생각지도 못했던 핸드폰, 반도체, 이걸로 또 되게 먹고 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렇게 지금은 경기가 힘들고 그래도 앞으로 또 뭔가 발견해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